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금, 투, 세입니다. 사실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오늘 금투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차분하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주제의 키워드는요. 바로 계약이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어떤 것이 좀 더 쉬운 계약 같으세요? 주식을 한 주 사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저와 그 회사와의 계약이라고 본다면 사실 MTS에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사는 거는 쉬워요. 7만 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려고 보면은 집 한 채를 사려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등기부 등본도 봐야 되지, 대출도 받아야 되지, 서류도 복잡하고 이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이 좀 더 어려운 계약 같고 주식이라는 계약은 쉬운 계약 같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주식이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계약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을 산다라는 것은 한 채를 사는 거죠. 집 한 채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집 한 채는 통째로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 주를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전체 주식 수가 뭐 70억 주다 라고 한다면 70억 개 중에서 한 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작은 일부를 갖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제대로 계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는지 라는 거죠. 소액주주라도 회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꼼꼼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계약이 정말 잘 돼 있는 곳은 어딜까요? 미국이죠. 단연 미국이 이런 것과 관련된 계약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주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확실한 계약이 정의되어 있다면 반대로 진짜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딜까요?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훨씬 더 많이 투자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좀 후진적인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나라고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야, 부동산? 정부가 이거 절대 못 망하게 해. 그래서 이건 부동산 절대 빠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채, 두 채, 뭐 세 채, 네 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진짜 많죠.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국가 경제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부동산 있는 사람만 좋지. 부동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거 비용만 올라갈 뿐이에요. 하지만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분 좋게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의 가치가 100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이 100억 정도의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분한테 10%의 지분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A라는 분이 감사하게도 10%의 지분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투자해 줄게 라고 했을 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0억이 아니고 1000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가치가 올라간 거죠.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똑같은 지분율 10%를 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10억이 아니고 100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면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시대에는요. 땅을 담보로 맡겨서 은행에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장을 만들고 공장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죠. 조달 비용이 은행에서 얼마로 빌리느냐 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무형 경제가 시대가 됐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탐보로 맡길 게 없어요.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주가가 낮다면 그것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 혹은 좀 더 과장하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투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은 정부가 돈의 움직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물꼬를 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데 금투세는 누가 봐도 야 부동산에 그냥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렇게 되면 국가 경쟁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부동산의 가격만 올라가고 주가는 하락하게 돼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들이 더 어려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녀야 되는 회사들이 더 힘들어져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금투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된다는 구조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업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투세를 뭐 하면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금투세에서 금투세를 올리겠다, 금투세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제 거래세는 낮춰줄게 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래세는 낮춰줄게 그리고 금투세는 올려야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단기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기업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잠깐만, 단기 투자자 비중이 늘어난다고? 그럼 우리를 괴롭히는 애들은 없어지겠네? 뭐 자꾸 뭐 밸류업을 하라고 막 주주 환원을 하고 막 그거 귀찮았는데, 걔네들 이제 떠나가겠네? 그러면 단기 투자자 많고, 그럼 얘네들한테는 주주 환원할 필요 없잖아. 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에요. 기업은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더 막 할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막 하고 있는데 더 막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투자자는 기업에게 더 요구하기도 또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이 진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거죠. 사실 밸류업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한테 야, 너 좀 밸류업 좀 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가 기업에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가 될 텐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금투세 당장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밸류업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근에 코스피가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이 주가가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해외 투자자를 만났더니 야, 한국에 있는 내수 업종 있잖아. 야, 그 인구, 와, 나 깜짝 놀랐다. 인구가 그런 식으로 주냐? 그러면 그런 나라에서 내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와, 엄청난 성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은 나올 리가 없지? 그지? 그럼 너는 살 이유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해외 투자자가 이 말을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수출이라도 잘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또 약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정도가 있죠. 정도가 있죠. 최근에 코스피의 주가는 어제 우리가 축구를 해서 0대0으로 비겼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그 팔레스타인 전쟁이 나 있는 그 나라의 주가보다도 성과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성과를 한번 보실래요? 독일의 상황 진짜 안 좋거든요. 지금 6년째 성장이 없어요. GDP가 그대로입니다. 6년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신고가 수준이에요. 코스피만 이 정도로 안 좋을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정도가 있죠. 안 좋아도 정도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투세를 할 건지 말 건지 할 건지 말 건지를 간을 보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외 투자자예요. 그런데 없는 세금이 붙기 시작한데 그런데 뭐하러 내가 들어갑니까 먼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녁마다 나이트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게 야, 거래가 더 줄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관심이거든요. 거래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이라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에요. 무관심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무관심해진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서 국내 투자자도 아무도 안 사는 주식을 해외 투자자가 살까요? 그렇게 돼서 주가가 과연 오를까요? 적정한 가격의 평가를 받기라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해서 해외 기업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식은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다닐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금투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해외 주식입니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인데요.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전환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 비용이라는 얘기는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해외 주식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에서 정말 좋은 기업 혹은 세상의 어떤 중요한 변화를 놓고 봤을 때 그 해외 주식을 사기가 어려워서 그 해외 주식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국내 주식을 투자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이 별로 없죠. 일부 테마주, 조그만 걸 가지고 플레이 하시는 분을 제외하면 그런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비용이 낮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해외 주식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요즘에는 너무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학겜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정말 깜짝 놀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최근에 ISA라는 계좌가 있거든요. 이 계좌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계좌는 이런 계좌입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너희들 목돈을 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목돈 안 만들면 니네 나중에 힘들어져. 목돈을 좀 만들어. 그러니까 너 잘 투자하면 내가 세금 면제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하면 세금 면제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계좌로 만들어서 너 꼭 좀 목돈을 만들어라. 한 1억까지는 좀 만들어라고 혜택을 준 계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준 이 계좌에는 사실은 해외 주식을 넣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물론 해외 주식 ETF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건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ISA에는 그냥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ETF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 금투세와 관련된 보완책이라고 해서 나왔던 걸 보니까 금투세를 완화해주기, 보완해주기 위해서 ISA에다가 해외 주식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넣어놨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분노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누가 봐도 국내에서 세금을 통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외 주식 하라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세금은 결국은 정부가 돈의 흐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정부의 국가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판단 미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제가 이제 금투세를 주제로 세금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돈의 흐름을 어디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낫다라는 건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1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업의 조달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든 지금 부동산으로만 쏠려 있는 이 돈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 주식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를 지금 현재 도입한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런 식의 이제 세금 정책이 단기 투자자의 비중을 높이면서 기업이 지금보다도 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밸류업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다가 투자자들이 코스피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한 영역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국가 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과의 관계는 전환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해외 주식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지금 해외 주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길까지 터준다고요? 이건 너무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직원들과 하니까 저는 그러면 해외 주식을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금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하겠구나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한다는 말인데 야, 네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라 걱정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취직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0년 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무슨 의미냐면요, 그 회사를 진짜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나라가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이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금투세와 관련돼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